자,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기업의 목표는 뭐냐? 목적이 뭐냐?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애매하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소비자들은 왜 소비를 해요? 소비를 통해서 효용이라고 만족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의 주체인 기업, 소비의 주체인 우리 가게, 소비자들, 또 경제 주체가 누가 있냐면 정부가 있어요. 정부. 정부는 원래 그 시장이 잘 돌아가나 그런 것만 관장하고 크게 개입할 건 아닌데 정부 너의 목표는 뭐야? 그러면 애매해요. 복합적인 목표인데 국민의 행복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저 짜장면 주세요 해서 짜장면 줬는데 돈 안 내고 막 가. 그럼 이게 경제활동이 되겠습니까? 그런 내가 짜장면을 주면 계약을 맺는 거지 돈을 얼마 주겠다, 지정된 금액을 주겠다 했는데 그런 계약을 위반하거나 누가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런 거 막아야지. 그래서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안에 이렇게 우리끼리 잘하고 있는데 밖에 외적이 다른 나라가 침입하게 되면 안 되니까 국방 서비스 이런 걸 통해서 안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놔두고 정부는 그냥 가만히 선수, 플레이어들이 경기할 수 있도록 심판의 역할만 하면 된다. 이게 지난번에 봤던 아담 스미스의 그냥 기본적인 생각인데 다음에 보게 될 거시경제학 되면 아니 알아서들 하라고 그러는데 잘 못하는 거야. 막 산으로 가고 경제가 막 망하고 막 이러다가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것 같은 그게 이제 1929년에 엄청난 경기 침체 그 전에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막 당황하는 거야. 그래서 대공황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런 상태가 왔을 때 이러다가 완전히 국가 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아서 정부가 심판 역할로 가만히 관망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개입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학이라는 게 등장하게 된 거죠. 미신은 우리가 나무를 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그러니까 축구 선수다 그러면 자기가 맡은 포지션만 열심히 잘하면 경기 결과가 되게 좋아야 될 거로 당연히 생각했거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각각의 주어진 역할을 잘하면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게 이상하게 다 하더라도 그 부분의 합의 전체가 아닌 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야 이게 부분만 보면 안 되겠구나. 전체적인 시각도 봐서 뭔가 해결해야겠다 해서 이제 거시경제학이 등장하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할 거고. 아무튼 개별 경제 주체인 기업 입장에서는요. 너의 목표는 뭐야? 그러면 이거 이윤을요. 우리가 프라핏이라고 보통 이렇게 쓰고요. 정해진 건 아닌데 보통 기호는 파이를 많이 써요. 이렇게.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용이 좀 약간 회계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청바지 회사에서 봤을 때 얻게 된 총수입이 그냥 300이라고 할게요. 근데 비용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원자재, 임금, 통신요금, 광고비 이게 다 나갔어.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만 다 했더니 290이 나갔어. 야, 그러니까 10만큼 돈을 벌었네? 그게 이제 이윤이야. 맞아. 근데 경작에서는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그 회계사들이 얘기하는 그거와는 달리 아까 얘기했던 포기한 보이지 않는 암묵적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된다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학 다닐 때 비용 내가 만약에 직장에 갔어.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거나 했는데 아니면 지금 1학년 마치고 어디 회사에서 나한테 오퍼가 왔어. 와서 일해달래. 그럼 연봉이 1억이야. 그럼 1억을 포기하면서 또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 그것도 비용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 똑같아. 명시적 비용은 똑같은데 내가 투자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썼다 할게요. 이 건물이 내 거야. 내 건데 내가 만약에 뭐 학원을 운영해. 커피숍을 운영해. 야 너는 네 건물이니까 돈 안 들어서 좋겠다. 그게 아니야. 이걸 내가 딴 사람한테 빌려줬으면 임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내서 내가 받는 거니까 인지를 못할 뿐이지 원래 다 지불하고 있다고 봐야 돼. 임대료도 마찬가지야. 이게 내 건물이다? 내가 나한테 내는 거로 봐야 돼. 그것도 비용이라 봐야 돼. 딴 사람한테 빌려주면 당연히 돈을 벌 테니까. 내가 여기 청바지 회사를 운영하는데 내 돈을 여기다 썼어? 야 너는 돈도 타인 자본, 부채도 안 빌리고 이거 했다고?
내 돈을 여기다 썼으면 이걸 내가 만약에 투자 자금을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 소득 받을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비용으로 포함시켜야 돼요. 또 내가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비싸고 알바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냥 내 가족들, 뭐 동생들, 뭐 엄마, 아빠 뭐 해가지고 만약에 편의점 운영에 나도 직접 밤늦게 하고 그러면 돈이 안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딴 데 가서 버는 그 시간당 임금을 편의점에 지금 갈아놓고 있는 거니까 사실 그것도 비용으로 포함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포기된을 강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비용으로 간주해야 되고요. 이것까지 다 비용으로 간주하면 이게 50이 들어가니까 경제적 비용으로 따지면 오히려 이유는 마이너스 40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맞겠어요? 이게 맞겠어요? 이게 맞지 사실 타당한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측정하기가 애매한 것도 있고 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밖에서는 회계학적인 명시적 비용만 고려하지만 엄밀하게는 이런 비용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아무 얘기 안 하면 경작의 동네에 왔잖아. 그래서 비용 하면은 이 회계적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시적 비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비용을 다 고려하는 거다라는 것만 그냥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이렇게 자, 이윤의 개념은요. 이제 기업이 벌어들인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게 이윤이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여기다 살짝 볼게요. 이윤이라는 것은 야, 너 얼마 벌었어? 해서 총 수입. 자, 총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 전에 저 앞에 수요와 공급할 때 했는데 청바지를 생산했다, 사과를 생산했다, 노트북을 생산했다. 너 몇 개 생산했어? Q. 생산량이야, 산출량이야. 근데 너 그 개당 얼마에 받았어? 그게 P예요, P. 그래서 가격을 곱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총 수입 해서요. 토탈 레버뉴 해가지고 TR이라고 많이 쓸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그냥 예를 든 건데 만약에 가격이 딱 고정돼 있는 것도 나중에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볼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아니 가격이 점차 낮아지면 우리가 전체 수요 곡선에 따라서 우하향하니까 판매량이야, 산출량이야, 생산량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양이 점차 증가합니다. 그럼 총 수입은 어떻게 되니 하면은 600일 때는 3개 팔렸어. 그러니까 1800이 총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 이게 P고 이게 Q죠. 500일 때 5개 팔렸으면 2500이 총 수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여기다가 가격과 수요량, 산출량, 생산량 Q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여기다 표시했어. 여기가 P야. 여기가 Q야.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2개를 판매했는데 개당 여기 보시면 650원. 그러면 총 수입은 이렇게 650원짜리 2개 팔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개를 450원. 그러면 450 곱하기 6, 2700이 바로 총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요게 이제 총 수입이긴 한데요. 조금 더 심플하게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윤 요거 얘기하는데 요게 막 곡선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약간 복잡해서요. 조금 더 심플한 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당장 다음 챕터에서 보게 될 거라서요. 그러니까 가격이 생산량에 따라서 원래 이제 변하긴 하는데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시장에 있어요. 시장에 참가하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무수히 많이 있어. 시장 마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시장의 가격이 만약에 400원으로 결정됐다 할게요. 그러면 제가 물건을 팔어, 뭐 사과를 팔거나 하는데 400원에 물건을 팔 수 있는데 고객들이 가다가 아 이거 너무 비싼데요. 아 그럼 사지 마세요 이래. 400원에 살 사람들은 바글바글 해. 그리고 물건을 판매 공급하는 상점이나 기업도 되게 많아. 다 400원에 팔어. 콜라 같은 것도 만약에 1000원이나 400원이면 어디 편의점 가나 다 가격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고객도 딱 갔는데 여기서는 410원에 팔어. 아 그럼 안 사. 바로 옆 가게에서는 400원에 파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400원으로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선 심플하게 하려고 그렇게 할게요. P는 그냥 400으로 고정시
고정이라고 가정할게요. 가정하면 이렇게요. 자, 그러면 기업의 총수입, 이거 TR이 뭔가 잘 보셔야 돼. 약자를 많이 써서 이게 별건 아니지만 MR, TR, 뭐 MU 이런 거만 좀 익숙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P 곱하기 Q인데 P가 400이라면 400Q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가 고정돼 있는 거야. 우리가 생산량에 따라서 총수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울기가 400이고 우상향하는 직선 형태가 되겠죠. 예, 여기다가 그래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산량이 빵이면 총수입이 빵이겠지? 여기다 TR이라고 놓을게요. TR 총수입이라고 놓고 Q라고 놓으면 TR은 400Q 이렇게 되니까 이 기울기가 400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에서의 가격이 400이 아니라 50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원점을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500으로 좀 더 가파르게 되겠죠. 뭐 그거는 뭐 간단한 얘기가 되겠고요. 오케이, 됐어.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윤이 뭡니까? 하면 기업의 목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건데 이윤은 TR에서 TC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자, 토탈 레버뉴 총수입에서 토탈 코스트를 빼는 게 이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토탈 코스트가 앞에서 본 것처럼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 이렇게 또 쪼개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살짝 더 쪼개서 다시 한번 써보면 TR에서 얘는 TVC, TFC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F가 고정됐다는 거예요. 생산을 하던 안 하던 여기는 계속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이고 이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보통 생산을 많이 할수록 노동도 많이 투입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당연히 올라가는 형태를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용 함수도 우리가 살짝 대충 볼 수 있는데 여기다 식으로 표시는 하진 않고요. 그냥 여기다 그냥 바로 할게요. 비용 함수가 고정 비용이 있어. 고정 비용이 있어서 고정 비용이 있어. 여기다 표시할게요. T, F, C. 고정 비용이 있고 생산함에 따라서 비용이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할게요. T, C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이윤이라는 게 TR에서 TC를 빼는 거니까 이 밑에서 그래프를 올려다 보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산을 하나 할 때, 생산을 얼마 할 때 여기라고 할게. 여기가 Q0라고 합시다. Q0에서는 TR과 TC가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는 뭔가 비용이 좀 많아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이고. 요거를 취소.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약간 플러스. 그래서 여기 볼까? QA일 때, QB일 때 밑에서 올려다 보시면 아니 총 비용은 이건데 총 수입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아니겠습니까?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연두 색깔은 남는 장산의 총 비용보다 TR이 큰 거니까 이윤이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여기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이네요. 핑크 색깔은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밑에다가 이윤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려보면 자,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좋아. 이렇게 해서 그려봅시다. 이렇게. 아이고. 직선이 안 됐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우리가 봤을 때 이윤이 여기서는 빵이야. 여기서 빵이고 여기서는 QA에서는 이윤이 좀 약간 마이너스네. QB에서는 플러스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생산량에 대응해서 이윤이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시면 밑에서 올려다 보니까 저기 TR과 TC가 같으니까 여긴 이윤이 빵이고요. 저기는 높네. 연두 색깔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이윤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를 지나고 여기는 이윤이 마이너스야. 여기는 플러스야. 그래서 모양이 대충 이런 식의 형태를 그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색깔을 살짝 칠해보면 여기는 플러스 이윤, 양의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는 음의 이윤, 손실이지, 손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걸 이윤이라 하는데 언제 이윤이 극대화가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 맥스야. 맥스. 여기가 극대화가 되는 거지. B점이라 할게요. 여기는 손실이 되는 것이고요. 손실이 극대화가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아, QB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구나. 그래서 내가 생산량을 요만큼 하고 있으면 계속 손실 보다가 여기면 이윤이 빵이고 여기면 이윤이 플러스가 되는데 이왕이면 최대화시키는 게 좋은 거니까 QB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자,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이윤이 극대화되는 이 점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면요, 우리가 한번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는 이제 머리에다가 뭘 이렇게 뭐 쟁반을 이고 간다 그러면 이건 계속 하늘을 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발을 조금씩 계속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서 가고 있는데 발을 계속 왼쪽으로는 좀 막 가다가 이 상태에 딱 도달하게 되면 평평해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돼서 평평하게 되면은 그때가 이윤이 극대화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Q를 구하려고 해요. 그럼 요거를 미분을 하는 거야. 원래 이제 눈곱만큼 해서 D 이렇게 써야 되는데 조금 변화시키는 거지. 그러면 이윤이라는 함수가 TR에서 TC를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로 미분하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는 거랑 같겠죠. 그래서 제로가 되는 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되는 점을 찾아요. 그래서 생산량을 조금 변화시켰을 때 TR이 어떻게 되는지, 생산량을 변화시켰을 때 TC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뭐 한계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한계는 눈곱만큼 조금 한 단위 추가했을 때고요. 그래프로 보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MRS 그렇게 본 거랑 똑같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TR을 Q로 미분한다 그러면 TR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TR은 위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 기울기가 400이야. 미분하면은 400으로 일정하죠. 접선의 기울기 400으로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400으로 일정해서 이 접선의 기울기, 아이고, 더 진한 색깔로 할까? 자, 여기 400으로 일정합니다. 400으로 일정해요. 이렇게 계속 일정하겠지. 자, 그래서 그림을 여기다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뭐다? MR이다. MR은 요 기울기인데 400으로 일정한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TR을 Q로 미분을 하게 되면 요거를 MR이라고 얘기하고요. 한계 수입이에요. 마지널 레버뉴 해서 한계 수입. 생산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우리 회사의 돈이 얼마나 들어오지? 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TC는 생산량을 조금 변화시켰을 때 TC가 얼마나 변하는가? 이걸 한계 비용이라 합니다. MC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TC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표현하면 얘를 MC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접선의 기울기 여기 볼까? 색깔을 뭘로 해야 되나? 빨간 이걸로 할까? 요거 색깔이 비슷하네. 아무튼 그냥 하죠. 요거 좋아요. 검정을 해볼까? 요거 점차 감소하다가 변곡점을 지나면 가장 커지다가 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여기 점차 커지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게 가장 극대되냐면 요거랑 요게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 얘가 MC죠. 얘가 MR이죠. 그래서 MR과 MC가 여기 나와 있는 거리가 평행했을 때가 거리가 가장 커지게 되는 거지, 당연히. 자, 그래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됩니다. 평평해지는 점. 여기는 이제 손실이 극대화됐으니까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지만 이렇게 돼서 요 점이라 할게. 요 점이면 여기는 이제 오히려 접선의 기울기 빵인데 이때는 손실이 극대화되네. 자, 그래서 밑에다가 여기 MC 그림을 좀 표현을 하게 되면 약간 U자 형태를 그리게 될 거예요.
얘가 점차 기울기가 작아지다가 점차 커져요. 함수식으로 주어지면은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그림 자체가 여기에서 두 개가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져서 만나고 MC는 이런 형태를 그리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온 극대화는 이온 함수를 미분해서 제로가 되는 건데 그게 MR과 MC 같을 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MR이라는 게 우리가 마지널이라는 게 접선의 기울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TR이라는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MC는 TC의 그 순간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MR = MC 이거 하나 갖고는 풀기는 어려워. 접선의 기울기가 사실 두 개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온 극대화를 위한 꼭 필요한 조건이다 해서 필요 조건 이렇게 표현하고 일개 조건 이렇게 표현하고요. 한 번 더 조건이 있긴 해야 돼요. 이건 당연히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하고요. 또 추가적인 조건은 여기 MR의 기울기보다 MC의 기울기가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는 더 커야지 여기가 이온 극대화고 이게 기울기가 작아지는 마이너스잖아. 그렇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이때는 손실이 극대화되는구나. 요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MR의 기울기보다 MC의 기울기가 더 커야지 이게 이제 이온 극대화를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게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필요 조건 정도만 살짝 보셔도 돼요. 아니 여러분 여기 볼게요. 여기 와볼게요. 내가 생산을 요만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만큼 하고 있다 할게요. 여기 뭐 Q 1을 생산하고 있다 할게요. 여기서 이제 한 단위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생산을 증가시킬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얼마나 돈이 들어옵니까? 라고 하면요. 요만큼 들어오겠죠, 요만큼. 이제 들어가는 비용은 이게 얻게 되는 이득이야. 요거 색깔 칠하면 이게 얻게 되는 이득인데 자, 여기 보시면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 보시면 비용이 요만큼 발생해요. 빨간 색깔만큼. 그러니까 비용은 빨간 색깔만큼 있는데 생산을 한 단위 추가적으로 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 더 큰 거니까 이 남는 장사지. 그러니까 생산을 하나 더 했을 때 100만 원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노동과 자본을 써서 들어가는 비용이 70만 원이야. 그럼 30만 원 나한테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생산을 당연히 더 해야죠. 그래서 여기는 Q1에서 이렇게 생산량을 한 단위 추가적으로 더 증가시켰을 때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얻게 되는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크니까 생산을 증가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오케이? 우리 한계 원리 말씀드렸잖아. 피자를 몇 조각 먹을까? 이미 내 몸속에는 3조각을 먹었어. 한 조각 더 먹을까? 더 먹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 더부룩함이 있어. 근데 그 만족이 더 크게 되면 한 조각 더 먹는 거지. 기업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 교차되는 부분을 지나가서 여기가 지금 QB야. 여기가 QB인데 QB에서 한 조각 더 먹을까? 아니면 한 단위 더 생산할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총수입은 요만큼이에요. 근데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더 큰 거지.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QB 요거 두 개 교차되는 부분에서 한 단위 더 생산하게 되면 돈을 벌긴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 더 큰 거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다. 스톱!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얘는 왜 이온 극대화가 아니냐면 지금 여기 QA를 생산하고 있는데 한 단위 더 생산을 해봐. 같긴 같은데 그럼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득이 더 큰 거니까 계속 생산할수록 요 차이만큼 계속 더 남는 장사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그 남는 게 다 소진돼서 없어지고 그랬을 때가 바로 이온 극대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원론이나 인문에서는 MR = MC 그래서 이게 총수입, 총비용 그리고 한 개 수입, 한 개 비용 한 개 수입, 한 개 비용 요거 가지고 하는데 이온 함수까지 살짝 그려놔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냥 심플하게 하려고 TR을 어차피 완전 경쟁 시장에 저거거든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직선으로 표시를 했을 뿐이고요. 책에는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려고 이렇게 했어. 총수입이 이렇게 해서 증가하는 걸로 표현을 해놨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잘 보세요. 만약에 P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10 마이너스 뭐 Q라면 이렇게요. 자, 가격이 아까는 400으로 일정했었잖아. 근데 이게 죄송해요. 400이라 씁시다. 400 마이너스 Q라고 쓸게요. 요게 400 마이너스 Q라면 아까는 그냥 심플하게 하려고 가격이 생산과 상관없이 400으로 일정했거든. 근데 이렇게 원래는 이제 수요 함수가 우하향하는 거니까 이렇게 400 마이너스 Q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형태죠. 이때 총수입은 어떻게 되니 하면은 P 곱하기 Q야. 이걸 이제 우리가 관심사가 산출량 Q로 설명을 하려고 또 P가 Q에 영향 안 받는 게 아니라 Q에 영향을 받네. 그래서 Q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P를 여기다 넣어. 그러면 400 마이너스 Q 이렇게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 Q의 제곱 플러스 400Q 이런 형태가 될 텐데 모양이 U자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림을 살짝 그려보게 되면 언제 빵이 되겠습니까? Q가 빵일 때 빵, 400일 때 빵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 TR을 그리게 되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경우를 얘기한 거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언젠가는 이렇게 제로가 되긴 할 텐데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냥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P가 400이면 다시 뭐 바로 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정리를 하게 되면 P가 만약에 400이면 이렇게 되면 TR은 그냥 계속 증가합니다. 400Q 이렇게 돼요. 이건 바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다음 아까 봤던 거죠. 근데 위에 있는 경우가 이렇게 돼요. 그럼 총수입이 증가하다 이렇게 감소하고 총비용은 여기 주어져 있지 않지만 아까 한 것처럼 고정비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윤 극대화를 찾으면 여기는 이제 손실이니까 다루 관심 안 갖고 요게 이윤 극대화가 되는 A점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 그게 MC랑 MR이 같을 때 그렇게 돼요.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대략 4와 5일 때가 여기 이윤이 1100으로 가장 극대화가 되는데 이게 전체 토탈로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는요. 한계 원리를 가지고 할 거야. 야, 내가 말이야 대학 4년간 이렇게 전체 하려고 하면 정신이 없어.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순간에 결정해야 돼서 한계 원리를 많이 써요. 근데 가만히 한계 원리를 보니까 생산량이 4와 5일 때가 여기 보시면 MR하고 MC가 이렇게 같아요. 그때가 바로 이윤이 극대화된다. 여기서 이제 1100이 하나 더 있어서 그렇긴 한데 요게 그때가 극대되고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같을 때이다. 그 원리를 깨달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취지는 여기 TC의 접선의 기울기 이걸 MC라고 하고요. 여기요. TR의 접선의 기울기 이걸 MR이라 하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점이니까 여기가 바로 그 점이야. 여기 뭐 4와 5 사이 이렇게. 이게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이렇게 자연수 같이 하느냐고 그렇게 되는데 연속선상에 있으면 여기쯤 되겠죠.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이윤 극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렇게 보시고 이윤 극대화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 약간 그래프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내가 지금 생산을 한 단위 더 추가적으로 할까 했을 때 그때 얻게 되는 수입이 비용보다 크면 생산량 늘리는 게 이윤 극대화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얻게 되는 수입보다 비용이 크면 이거 생산을 늘리면 안 돼. 오히려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언제 멈추느냐 그러면 MR과 MC가 같을 때가 멈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한계 원리다 보시면 되겠고 결론은 MR 이퀄 MC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도 무슨 뭐 마뉴엘리의 법칙 같이 뭐 이렇게 막 있는 것처럼 경제학과에서는 만약에 티셔츠 만든다 그럼 MR 이퀄 MC 뭐 이런 거 해서 갖고 다니거나 뭐 그렇게 하면 경제학과인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뭐 그렇게는 안 하죠. 자, 이건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나타내는 건데 요것도 이제 사실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 살짝만 볼게요.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거예요.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이렇게. 자, 평균은 우리가 이제 목욕탕에 물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물의 온도가 만약에 40도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평균 온도가 40이라는 뜻이야.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생산, 한계 생산, 평균 비용, 한계 비용 이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두 개와의 관계를 좀 보셔야 되는데 한계는 한 단위 더 추가했을 때 그 뜻이에요. 물을 한 바가지 한 단위 더 추가했을 때 요 의미야. 자, 물을 한 바가지 계속 추가적으로 붓는데 평균 온도가 자꾸 올라가면 어떻게? 더 뜨거운 물 붓을까요? 찬물 붓을까요? 당연히 뜨거운 물 붓겠지. 40도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평균보다 더 크다 그러면 평균은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물을 붓는데 자꾸 온도가 40도보다 낮아져. 더 찬물 붓겠지 뭐. 물을 붓는데 평균 온도가 계속 일정하다 합시다.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평균 온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일정하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평균 온도가 40도인데 추가적으로 붓는 물의 온도도 40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물이 뭐 시간 가면서 식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심플하게. 오케이? 뭐 그 정도. 그래서 이제 학점 가지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요. 요즘 뭐 이정우 선수가 야구를 되게 잘하던데 야구 타율 갖고도 하고요. 다양하게 해요. 내가 만약에 여기 4학년, 3학년 2학기까지 여기 보시면은 누적 학점이 3.48이라 합시다. 오케이? 근데 내가 만약에 4학년 1학기 때 3.4를 받았어. 그러면 못한 건 아닐 수 있는데 요즘은 이게 못한 게 돼버리네. 아무튼 못한 건 아니지만 중간 정도 되는 거지. 근데 그러면 평균을 깎아먹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시 내가 학점이 그동안 여긴 좀 낮게 해서 근데 4.0이라 합시다. 근데 이번 학기에 3.9 받았어. 못한 건 아니야. 근데 나의 평점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위치도 사실 매 하루하루 초등학교부터 아니 태어나서부터 계속 선택해서 지금의 위치에 온 건데 앞으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살았던 것보다 빡세게 살아야 돼. 그렇잖아. 일신 우일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뭔가 지금까지 나의 삶은 이게 지나가 버린 거야. 근데 나의 지금 평균 정도의 나의 포지션인데 뭔가 그냥 짜증나고 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에이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안 살고 그러면 계속 내리막길 가는 거지 뭐. 물론 노력에 대한 성과가 바로바로 온다는 전제 하에서 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기서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은 뭐 경제에 관련한 평균, 한계 등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복잡하진 않게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에 뭐 기초경제 수학이라는 걸 좀 올려놔서 공개해 놨거든요. 공개해 놓은 것 같은데 거기서 아까 했던 평균과 한계 같은 거 아니면 이윤극대화 같은 거 수식으로 간단한 예를 들어 놓은 거를요. 아이캠퍼스에 링크해 놓을게요. 길지 않아요. 한 15분, 20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거 계산하는 문제는 한 문제 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윤 함수 써가지고 미분해서 생산량, 최적 생산량 얼마다 뭐 혹시 그림도 그리세요 하면은 그림 살짝 그리면 되는 거 뭐 그런 것까지 원래 이제 수업 시간에 더 하면 좋은데 약간 시간이 없고 해서 그렇게 약간 대체하도록 할 테니까 볼 거 다른 건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객관식 한 10문제 한번 내고 그 다음에 약수령 내고 서술형도 한번 해볼게요. 서술형 좀 그냥 뭐 한 A4 용지 한 반 정도 쓰는 거 여러분들의 생각 쓰는 거 할 테니까 다시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시험 시간은 9시로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